그래서 무게중심으로부터 각 질량점까지 도달하는 벡터의 합이 제로라는 거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이건 뭐 점이 3개건 4개건 100개건 다 성립하는 겁니다. 그때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 이렇게 점 3개짜리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한 게 DB 더하기 GC 벡터를 생각해 보면 요런 평행사변형을 생각하겠지?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선을 서로 다른 걸 이등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벡터의 합은 요 대각선 쪽으로 되면 얘와 얘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가 반대 방향으로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무게 중심은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GB, GC, GA의 합이 제로라는 건 여기에서는 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4개, 5개, 뭐 몇 개든 성립한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무게 중심을 구하는 식을 보면 무게 중심 X좌표는 점의 X좌표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중학교 때 여러분들도 평균을 배웠을 테니까 중학교 때 배운 통계 내용을 생각하면 예를 들어 이 GC 벡터의 X좌표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GC 벡터의 X좌표. 지금 X좌표 X1, X2, X3의 평균이 점 G의 X좌표잖아. 그러면 GC 벡터의 X좌표. 편차죠, 편차. 편차. X3에다가 평균을 뺀 거니까. 그러니까 얘의 X, 아이고, 뭐야. 얘의, 아니, 얘의 X좌표도 편차. 얘의 X좌표도 편차. 그러니까 그거 합한 게 제로가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편차의 합이 제로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물리학에서의 그 무게중심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이 질량점이 몇 개건 간에 이 벡터 합은 제로다라는 거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애들이 그 중학교 때 배운 무게중심의 뜻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점의 무게중심과 판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뭐 무게중심 설명할 때 보면 삼각형의 무게중심 하면 삼각형 모양의 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받쳐가지고 균형을 이루고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삼각형 판의 무게중심이거든. 거기에서는 질량점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삼각형 판에서는 질량점이 무수히 많은 거죠.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이건 세 점의 무게중심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헷갈리고 혼용하는 이유가 삼각형에서는 세 점의 무게중심과 삼각형 판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우연찮게 일치하거든. 그래서 이걸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각형만 되더라도 사각형만 되더라도 이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네 개의 점 원점 A, B, C 좌표가
뭐 2,0, 2,4, 0,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네 점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되니? 네 점의 무게중심. 네 점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겠니? 이거 생각해보면 네 점의 무게중심은 마찬가지로 X좌표, 무게중심 X좌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X좌표 다 더해가지고 4를 나누겠죠, 이번에는. 그죠? 4를 나눈 거. 그러면 어떻게 되니? 1,2분의 3입니다. 1,2분의 3. 만약에 이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런 사각형 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무게중심을 받치면 그 사각형 판이 균형을 이뤄요. 안 이루고 가지 않으면 오른쪽이 무겁잖아. 근데 좌표가 1이니까 이거 딱 중간이거든. 그럼 당연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죠? 왜냐하면 얘는 내 점의 무게중심이거든. 그래서 사각형부터는 점의 무게중심과 판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이거 혼용하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질량이 없는 판때기가 있어. 이거 이야기할 때 했었지만 질량이 없으나 휘어지지는 않는 판때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 O, A, B, C 지점에 동일한 질량을 갖는 물체를 이렇게 올려놔. 그러면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받치면 균형을 이루지. 그게 네 점의 무게중심 개념이고 판을 받친다. 이건 판의 무게중심 개념이고 사각형부터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판의 무게중심에서는 질량점들이 무한계이기 때문에 그 무한계 벡터의 합이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 무한계의 연속적인 양을 더하는 개념은 나중에 척분을 빼먹어야 이걸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한계인 경우에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유한계인 경우에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알 수 있겠지만 어떤 벡터의 연산이 있을 때 그 시점을 무게중심으로 잡으면 엄청 식이 심플해집니다. 왜 그러겠어? 왕창 합쳐져 가지고 0벡터로 처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무게중심을 G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게중심을 G로 잡는 경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 정리 알죠? 이건 결과로도 유명합니다. 이건 파푸스의 풍선 정리.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의 2배. 이것도 물론 뭐 벡터로 하면 간단하게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이걸로 한번 봅시다. 이거 연습 문제 1번을 한번 봅시다. 이거 보면 세 점이 고정점이 있을 때 그 세 점까지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로 되는 점 P 찾는 문제인데 점 P를 찾는 문제인데 왜 갑자기 이걸 푸냐면 아까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 무게 중심을 시점으로 잡았을 때 어떤 점들이 유익한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 PA 크기 제곱도 벡터로 처리를 한다면 PA 벡터 크기의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는 GA 마이너스 GP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 갑자기 내가 시점을 G로 하는 벡터로 바꾸는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꿨을 때 굉장히 식이 간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량점까지의 벡터 합이 제로가 되거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당연한데 이 벡터 크기의 제곱을 어떻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냐면 내적으로 처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내적.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벡터에다가 벡터 A 똑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벡터를 내적을 하면 방향이 미리 일치가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A 도트 A는 벡터 A 크기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지? 일치시킬 것도 없이 동일한 벡터니까. 그냥 벡터 A 크기 제곱이 A 도트 A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크기, 벡터 크기의 제곱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냐면 GA 마이너스 GP 도 GA 마이너스 GP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벡터의 내적 연산에 대해서도 분배 법칙이 성립하거든. 얘들아, 분배 법칙이 성립됩니다. 증명할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A 도트 B 플러스 C랑 A 도트 B 플러스 A 도트 C랑 같음을 보이면 되잖아. 근데 우리는 벌써 그걸 했죠. 이 내적을 성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증명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성분으로 계산한 결과와 얘를 성분으로 계산한 결과가 같다는 거 보이면 뭐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적은 분배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GA 도트 GA 플러스 GP 도트 GP 마이너스 2 GP 도트 GA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얘는 GA 벡터 크기 제곱되는 거 알겠죠? 동일한 벡터 내적한 거니까. 얘도 GP 벡터 크기의 제곱입니다. 얘는 GA 벡터 크기의 제곱이고 얘는 GP 벡터 크기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 GP의 도트 GA가 되는 거죠. 지금 벡터 PA 제곱 얘를 이렇게 고친 겁니다. 근데 얘도 똑같이 고칠 수 있을 거잖아. 다만 여기에 A 들어가 있는 지점에 B 넣고 C 넣고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그걸 여기에다가 쓰면 이렇게 고칠 수 있을 겁니다. GA 그냥 복잡하게 쓰지 말고 GA 크기 제곱 더하기 GB 크기 제곱 더하기 GC 크기 제곱 이거의 B 버전, C 버전을 더해 준 거고 그 다음에 B 버전, C 버전에도 GP 제곱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회계의 GP 제곱 그 다음에 이거 G 버전, B, C 버전을 더하면 공통 인수를 묶어내면 마이너스 2GP의 GA 더하기 GB 더하기 GC가 됩니다. 우리가 의도한 대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0벡터이기 때문에 이 항은 없어져 버립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점 P가 옮겨 다니더라도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상수죠. 그지? 얘는 상수입니다. 그럼 결국 이 값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P가 이 세 점의 무게 중심에 가까우면 이 값은 작아지고 무게 중심에서 멀어지면 이 값은 멀어지는 거지. 그럼 결국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겠어요? P가 무게 중심이 될 때 6이 되니까. 그죠? 근데 이런 접근 방법은 뭐도 해결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게 X좌표, 얘가 Y좌표다. A. 만약에 점 A가 0,3, 점 A가 0,3, 점 B가 4,1, C가 2, 마이너스 4, C가 2, 마이너스 4다. 그럼 무게중심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2,0이구나. 2,0. 여기가 무게중심입니다. 이게 이제 답일 텐데, 1번의 답일 텐데, 만약에 점 P가 요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그 P에 대한 제약 조건이 주어지는 거지. P에 대한 제약 조건이 주어지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 언제 최소가 되는가? 아니면 어떤 점 P에서 최소가 되는가? 또는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여기를 옮겨 다니는 점 P 중에서 이 무게중심 G와 가장 가까운 점에서 최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이 그 수선의 발이 점 P가 될 때 최소가 되는 거지. 이 수선의 길이를 알면 그 수선의 길이를 알면 그 최소 값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그 영상에서 레벨 커브 봤었죠? 영상에서 레벨 커브를 봤을 텐데 그러면 얘가 얘가 어떤 상수 K가 되는 점 P들의 집합이 뭐겠어요? 그 중심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G를 중심으로 하는 원. 그러니까 G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원은 어디에 점 P가 있더라도 요 값은 항상 일정한 거지. 그죠? 왜냐하면 얘가 일정하니까. 결국 레벨 커브 관점에서 보면 그 내부의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얘를 구하면 헤이 제로가 된다 해보자. 그러면 이 원 내부의 점 P에 대해서는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 K 제로보다 더 작겠죠. 이 외부의 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PA 제곱 더하기 PB 제곱 더하기 PC 제곱이 K 제로보다 더 클 겁니다. 그걸 구분하는 선이 레벨 커브거든. 그러면 이 레벨 커브가 커지다가 접할 때 접할 때의 이게 모든 점 접하는 이 원 위의 모든 점 P에서 이걸 계산한 게 K1으로 똑같다고 해봅시다. K1으로. 그러면 그 접점을 P0라 했을 때 그 접점 말고 다른 모든 점들은 이 원 밖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점에서만 K1이 되고 다른 점들에서는 K1보다 더 커지니까 그 접점에서 최소가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생각을 갖고 만약에 이 파푸스 중선 정리를 보면 이걸 해볼까? 이 문제를 이 문제 풀어봤나 모르겠네. 여기 두 개의 고정점 A, B가 있어. 점 P가 이 원 위를 움직여. 1번 말고 얘의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봐봐. P는 이 위를 움직이는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수중분 정리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AB의 중점을 M이라 했을 때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 요 길이는 고정이잖아요. 요 길이는 고정이니까 결국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점 P에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최소가 되는가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요 길이가 최소가 되는가와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언제 최소가 되는 거야? 이게 중심을 일직선으로 연결할 때 여기서 최소가 되고 요렇게 연결할 때 이 점에서 최대가 되겠지. 그죠? MP 거리가 최대가 되고 MP 거리가 최소가 될 때가 최대 최소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상수 K로 일정한 점 P들의 집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M을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서는 얘가 상수로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아까 했던 이야기의 점 두 개짜리 버전이 파푸스 정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만약에 점 3개짜리 했잖아. 당연히 점 4개, 5개짜리 해도 성립하겠지만 점 2개짜리로 보면 어떻게 되겠니? P, A 제곱 더하기 P, B 제곱은 GA 제곱 더하기 GB 제곱 더하기 2 GP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럼 G가 의미하는 건 뭐겠니? 두 점 AB의 무게중심이겠죠. 그럼 두 점 AB의 무게중심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중점입니다. 중점. 중점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같죠. 그러니까 얘는 두 배의 GA 제곱 더하기 GP 제곱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파푸스 중선 정리죠.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증명을 점 두 개로 축소시키면 파푸스 중선 정리에 대한 증명이 될 거고 뭐 네 개, 다섯 개, 몇 개든 다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정리가 파푸스 중선 정리를 포함하는 더 일반화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더 일반화하려면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질량점에 대한 그 모든 질량점에 동일한 질량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질량을 다르게 분포시키면 이 앞의 개수도 조절할 수 있겠죠. 개수도. 그죠? 어차피 정기수 유한계면 적분 안 해도 해결은 되는데 그 질량을 조절하면 이 앞의 개수도 조절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도 일반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무게중심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생각할 때 유용한 점이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봤을 텐데 이 문제는 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PQR의 무게중심이 일치함을 증명하라는 거잖아. 근데 PQR의 정의가 뭐냐면 이거 중점, 요거 중점, 요거 중점. 이 PQR의 정의거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듯이 고등학교에서 기하 문제를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논증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기하랑 벡터인데 해석기하랑 벡터를 비교하면 그냥 무조건 벡터가 더 편합니다. 지금 해서 알겠지만 사실적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건 벡터로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논증기하와 벡터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두 무게 중심이 일치한다는 걸. 만약에 논증기하로 해결을 한다면 중학교 때 배운 무게 중심의 정의를 생각해보면 만약에 AC의 중점을 M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BM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PQ 중점을 N이라 해보면 요렇게 RN을 생각할 수 있을 거거든. 그래가지고 요 교점을 만약에 G라 해봅시다. 그러면 이 중선과 이 중선의 교점에 대해서 요거 대 요거도 2대 1이고 얘 대 얘도 2대 1임을 보이면 끝나잖아요. 논증기하로 만약에 무게중심 일치함을 보이려면 왜냐하면 이거 두 개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ABC의 무게중심이고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은 PQR의 무게중심이니까 그게 일치한다는 걸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이게 2대 1, 2대 1이 됨을 보이려면 뭘 이용해야 될 것 같니? 그죠? 닮음을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다는 걸 보이면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닮은 B가 2대 1이라는 걸 보이면. 그래서 목표를 원래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목표를 잡습니다. 이 기호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내가 이걸 보이고자 한다. 삼각형 C, E, R과 삼각형 C, M, N 이걸 닮음임을 보이면 되겠죠. 그걸 하다 보면 아마도 그 닮은 B가 2대 1인 것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해보세요. 숙제. 이건 할 수 있을 겁니다. 벡터로 한번 해봅시다. 벡터로 하려면 벡터로 하려면 일단 G를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두는 거지. G를 점 G를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두면 아까 우리가 보였던 것처럼 GA 더하기 GB 더하기
GC 벡터 합이 제로가 될 겁니다. 이 무게중심, ABC의 무게중심 G가 PQR의 무게중심도 된다는 거 보이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GP 더하기 GQ 더하기 GR이 제로가 됨을 보이면 된다. 아직은 모르지만 이걸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것과 구하고자 하는 걸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이 주어진 걸 이용해서 얘를 보이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걸 이용할 거니까 우리는 AP 더하기 BQ 더하기 CR이 제로임을 보이면 끝납니다. 왜 그런지 알겠니? 여기에다가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 거죠. 삼각형법 꼬리 물기. GA 더하기 AP가 GP거든. GB 더하기 BQ가 GQ고 GC 더하기 CR이 GR이기 때문에 이건 주어져 있어서 얘를 보이기만 하면 아직 모르지만 이걸 보이기만 하면 얘가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 목표. 플레임을 얘로 잡읍시다. 이 그림에서 보면 GP 더하기 BQ 더하기 CR이 제로임을 보이려면 GP는 이 벡터의 두 배잖아요. AP는 QP 벡터의 두 배입니다. 크기가 두 배, 방향은 같고 얘는 QP 벡터의 두 배, BQ는 RQ 벡터의 두 배, CR은 PR 벡터의 두 배.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더한다는 건 이를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 QP 더하기 PR 더하기 RQ입니다. QP 더하기 PR 더하기 RQ.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잖아. 그래서 이거 세 개의 합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배를 해도 제로가 되겠지? 그래서 이건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증명이 끝나는 거죠. 이 과정은 해석기 하나 논증기 하보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되게 심플하거든. 심플한 풀이 방법에서는 그 문제의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조를 발견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얘의 중점이었잖아. 근데 이 문제 풀이 방법에서 보면 반드시 중점이 아니어도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게 공통인수로 묶어지면서 이 합이 제로가 되는 상황을 살펴보면 결국 중요한 건 얘와 얘의 B가 일치되어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중점, 그러니까 1대1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 3대2라도 이게 3대2, 이것도 3대2 이렇게 B가 일치하기만 하면 결국 AP가 QP의 이게 3대2면 2분의 5가 되겠지? 그죠? 끝이 3대이면 이것도 2분의 5, 이것도 2분의 5니까 어떻게 되겠니? 2분의 5가 공통인수로 묶어지면서 이거 세 개의 합은 제로가 될 거거든. 결국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점이 아니어도 얘와 얘의 B만 일치하면 ABC 삼각형과
PQR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일치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 해보세요. 지금 우성이가 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목표를 잡고 그걸 보이기 위해서 뭘 보여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과정이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는 그 생각의 과정을 따라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안 쓸 이제 저런 사고 방법을 종합법이라 그러고 답안 쓸 때는 그냥 연립법으로 해서 출발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면 이게 ABC가 있어. ABC가 있다. 여기 D, E, F가 있다. 그러면 M, N, M, N, M, N 일 때 요 삼각형이 일치한다. 그러면 답안 쓸 때는 막 이런 절차를 거치겠죠. G를 삼각형 ABC의 무게 중심이라 하자. 그럼 뭐가 성립합니까? GA 더하기 GB 더하기 GC는 0 벡터이다. 그렇게 되면 D 더하기 GE 더하기 GF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GD, GE. 얘는 EA 더하기 AD가 이거다, 그지? 그지? 그러면 GB 더하기 BE 더하기 GC 더하기 CF는 요거 세 개를 합치면 0 더하기 요거 세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AD는 M 플러스 N분의 M의 A, 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서 얘도 0벡터니까 0벡터. 이런 식으로 쓰면 그냥 조건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나가는 그런 방향이지만 이걸 구사하는 과정은 우성이가 생각했던 그런 과정을 따르겠죠. 그지? 목표를 정하고 그 보이고자 하는 데서 그럼 이걸 보이려면 뭘 보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 때는 금방 우성이가 이야기했던 대로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지 그 구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은 해석지는 잘 돼 있거든. 그죠? 그래서 생각의 과정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